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방송에서는 네이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이번 방송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방송했던 그 모바일 마케팅 인사이트 관련돼서 이제 네이버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저희가 다뤄봤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연도가 시작이 되고 또 네이버도 다양한 정책들이 바뀌면서 저희가 그 정책들을 체크해보고 또 우리가 전략적인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변화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네이버 트렌드, 지금 네이버 트렌드는 파트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변화가 있었냐를 알기 전에 네이버의 변화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가, 제가 한 5가지 정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법칙을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 법칙 소개 후에 네이버의 이제 작은 변화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변화가 이렇게 적용이 됐구나, 역시 이 변화대로 흘러갔네 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은 좀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법칙대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네이버가 바뀌어 갈 거기 때문에 이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네이버의 변화에도 쉽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네이버의 변화의 특징 첫 번째는요, 신규 서비스는 통합 검색에 잘 노출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줄여서 허니문 기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네이버는 최근에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들을 엄청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쉽게 노출시키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느냐라는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검색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합 검색에 신규 서비스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잘 노출시켜주는 3가지 서비스인데요. 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TV 캐스트, 그리고 폴라, 이 3가지가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그리고 굉장히 고객들 눈에 잘 띄는 영역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웹 화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에서는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실제 웹 화면을 모바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일리 룩, 물론 패션과 사진이 중요한 키워드에 한해서지만 스냅폴라라는 영역이 나오고요. 이 영역을 저희가 클릭을 했으면 바로 폴라 앱이 실행이 되고 폴라 앱에서 이 컨텐츠를 볼 수 있게끔 네이버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즉, 폴라는 SNS지만 폴라에 올린 컨텐츠가 그대로 네이버 통합 검색에도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곳에 올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이미지 영역에도 같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중요한 업체에서는요, 폴라를 통해서 이미지 노출을 시키는 전략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데일리 룩이라는 키워드로 모바일에 검색을 해봤을 때 포스트라는 영역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영역을 저희가 클릭을 해보면요, 네이버에서 모바일에 최적화된 글쓰기 플랫폼이라고 명칭하는 포스트가 노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역, 즉 통합 웹 영역은요, 블로그뿐만 아니라 카페, 지식인, 웹문서 등등이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요, 블로그뿐만 아니라 카페, 지식인, 웹문서에도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노출시켜야 이 통합 웹에 안정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오로지 포스트만 나옵니다. 즉, 다른 플랫폼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사문서에서 블로그, 카페, 뉴스는
유사문서 정책으로 동일한 컨텐츠 혹은 비슷한 컨텐츠가 노출되지 않지만 포스트는 유사문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로그와 카페의 컨텐츠를 Ctrl+C, Ctrl+V로 포스트에 그대로 쓰셔도 포스트에는 안정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포스트의 노출이 상위에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하트 모양의 좋아요나 댓글, 그리고 구독자 수, 그리고 운영 기간 등등의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지만 이런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블로그의 내용, 카페의 내용을 별도의 수정 없이 그대로 올리셔도 노출이 되고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비교적 큰 영역에 안정적으로 경쟁 없이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키워드로 한번 동영상 관련된 영역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프레지 사용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통합 웹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광고도 나오고요. 자, 다음에 동영상 영역이 나오는데요. 최근의 변화 중에 재밌는 것이 바로 이 네이버 TV 캐스트 혹은 네이버 플레이리그의 동영상들이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 카페에 올린 동영상보다 비교적 상위에 노출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동영상 영역을 절대적으로 지금 밀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큰 노출의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다른 영역들보다 훨씬 더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 있고요. 동영상이 중요한 업체의 경우에는요, 이 네이버 TV 캐스트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신규 서비스가 나왔다. 그러면 통합 검색에 노출이 되는지, 노출이 된다면 우리의 컨텐츠를 어떻게 가공해서 노출을 시킬 것인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변화는요, 어뷰징 관련돼서입니다. 어뷰징, 즉 상위 노출을 인위적으로 시키는 거고요. 네이버에서는 이 어뷰징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검색 결과가 잘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두 번씩 네이버 검색 로직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글을 쓰더라도 컨텐츠의 질과 상관없이 네이버가 어뷰징을 막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 글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좋은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노출시키는 전략보다는요, 질보다 양으로 네이버에 노출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는 어떻게 어뷰징을 막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바뀌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5년 5월 이후로 네이버 검색 영역은 수많은 변화들이 생겼고요. 또한 버그 역시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은 롤백 현상. 2015년 5월에 갑자기 모든 검색 결과들이 사라져서 2015년 2월 이후의 검색들은 다 사라지는 현상들이 생겼었고요. 글을 쓰면은 3일 정도 검색에 반영되지 않는 검색 반영 지연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 블로그 글이 검색에서 다 사라지는, 일명 통누락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네이버가 블로그에는 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등급이 올라가는 이 최적화 시기가 현재 2015년 11월 이후에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1월까지 일시 중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점차 나아지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블로그 영역 혹은 검색 영역의 변화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고요. 즉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지 않고 날씨를 예상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일기예보를 네이버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런 변화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인 노출은 현재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절대 질이 양에 비해서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구글 혹은 다른 유사 검색 엔진들은요, 시간이 오래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찾고 많은 분들이 이 글에 호감을 표시했다면 상위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지만 네이버는 무조건 최신 글이 상위에 뜹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기보다는 컨텐츠의 질은 약간 떨어지겠지만 양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인데요. 인기 키워드 중에 허벌라이프 효과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하루에만 31개 이상의 키워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검색 결과 한번 보실래요? 20시간, 10시간, 18시간, 15시간 대부분 최신의 글들이 상위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 지수 혹은 제목, 본문, 내부 최적화, 외부 최적화 물론 무수한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최신순, 최근에 쓴 글에 대한 베네핏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인기 있는 키워드의 경우는요. 경쟁사에서 컨텐츠를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네이버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네이버 변화 특징. 다음은요. 네이버 알고리즘은 기술 플러스 인간미입니다. 여기서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심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네이버 TV캐스트, 지식인, 그리고 검색 등록의 설명 문구와 사이트 명의 경우는요. 사람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TV캐스트에 동영상을 올렸는데 네이버가 어떤 이유를 문제로 등록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그 다음날 다시 올렸으면 심사한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등록시켜줘도 되겠네 라고 하고 등록을 시켜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미가 있죠. 주관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우리가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할 때 네이버가 이 컨텐츠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변화인데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한 명의 방문자가 우리 홈페이지 혹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요. 연간 3%에서 5%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키워드 광고의 단가가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3%에서 적게는 3%, 많게는 10% 이상 오른 경우도 있고요. 블로그를 상위에 노출시켜서 방문자를 내 홈페이지로 유도시키는 경우 블로그 운영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투자가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택해야 될 것은요. 네이버에 어떻게 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효과적인 노출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네이버 이외에 예를 들면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등 SNS를 통해서 방문자가 저렴하게 내 홈페이지에 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거와 같이 네이버에만 오로지 노출시켜야겠다라는 전략은요. 유입 비용 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 전략을 짜실 때는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코워크를 할 수 있는 다른 SNS들도 같이 운영을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